벌어진 일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일. 네, 조정이나 가격 하락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빠진다고 호들갑 떨기보다 그리고 또 나오지도 않았던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와서 막 뭐라고 떠드는 것보다 저희는 그냥 저희 길을 가면 됩니다. 일주 전에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 한 주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GDP 2.8% 나온다 그러면서 골디락스 얘기하던 시장이 갑자기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안 보던 ISM 제조지수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3개월 전부터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꺾였다고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서 경기 침체 나온다고요? 네, 그냥 시장은 항상 보던 거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 뭐가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 가지고 이거 자체를 안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거기다 시장에서 대하는 거는 가장 안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시장에 말려드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따라갈 것이냐. 다 깨지니까 이거 뭐가 진짜 물론 심각하게 나오죠.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매크로 지표가 나오는 매크로 지표가 크게 바뀌면서 나오는 시장에서는 솔직히 하는 사이 그냥 우르르 밀립니다.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크로 지표가 한쪽으로 쭉 가기 시작하면서 한 사이에 어느 정도 또 자리는 잡거든요. 한쪽으로 또 과했다 싶으면 분명히 자리 잡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무조건 지금 보면 주말 사이에 보니까 저희 8.15 모니터 컨텐츠도 큰일 났다. 뭐 앞으로 더 약간 조정폭에 대한 얘기 나오는 컨텐츠가 가장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네. 그 사람들의 불안 심리, 아니 근데 그게 참 알 수 없어. 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네. 전문가들이 그때 가진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드리는 건데 네. 좀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게 나오는 불안하니까 건 예, 이게 그렇게 자꾸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모르겠어요. 보면 주말 사이에 난리더라고요. 뭐 이제 폭락의 시작이다. 네, 자기 조회수 늘리려고 그렇게 막 하는 약간. 근데 나는 네. 모르겠어요. 그때 예. 물론 이렇게 지금 빠졌지만 저는 아직 주식 한 주도 안 줄였거든. 그러니까 네, 한 주도 안 줄이고 예. 오늘 오히려 가지고 있던 현금 10%를 쓰기 위해서 계좌에서 증권 쪽으로 옮겨놨거든. 야,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역시 거성은 다르십니다. 아니, 그냥 거성은. 네. 호흡을 약간 시기열을 약간만 넓혀보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에 따라 종목에 따라. 네. LG 화학 사실 건가요? 아니. 머리 아파.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대표님처럼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딱 봤었을 때, 내가 주식 비중이 많다. 그럼 줄였다가 뭐 다시 본다든가 아니면은 아니야. 이거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어. 그러면 내가 기회를 찾아야겠어. 하는 내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이 유튜브 가서 봤다가 저 유튜브 가서 봤다가 이건 좀 안도 하는 얘기네. 이거 어떡하지? 이 얘기 보면 어떡하지?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중심을 못 잡는 거지.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 내 계좌의 상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뭘 어떻게 될지 이거를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많이 올라서 네. 빠지는 거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뭘 갖다 경기 침체를 왜 여기다 갖다 붙입니까? 경기 침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금리나 사이클과 함께 과열됐던 미국 중심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국 중심으로 과했던 게 변화가 들어오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거기다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두 번째, 무슨 다른 거보다 제가 보기엔 이거 같습니다. 이게 엔화거든요. 네. 엔화가 만약에 모든 매크로 지표가 다 그래요.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엔화 강세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일이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 각도 보세요.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알고 있던 마냥 편하게 보고 있던 BOJ가 우리 지금 얼굴을 싹 바꾸고 이제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려서 0.25인데 0.5%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고 예상하지 마라.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얘기들 오늘 또 BOJ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또 시장에서 던지는 파장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3월달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2월달 이 정도까지 빠르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살짝 들어온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물론 살짝 반등했다가 또 한번 브레이크 걸리면서 여기까지 뭐 140대 초반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겠죠. 근데 어떻게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못 작동되고 원래 이 정도쯤이면 됐겠지라고 했는 요 수준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또 추가 이탈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요거를 지금 경계하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시장이 또 깜짝 놀라서 또 매물 압박이 나오고 시장이 더 흔들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라인들이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 나왔던 초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142 정도는 지금 나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하고 일본의 동향들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한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 정도에서 멈추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가는지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 라는 정도 염두하고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 동향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데이터 준비하다가 만 게 있는데 2009년 금리 인하기가 인상하다가 인하기가 시작됐었을 때 2007년입니다. 2007년, 2019년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금리 인하하기 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안 거의 공통적인 게 시장이 지수가 고점에서 7에서 한 10% 더 빠집니다. 빠졌다가 자리 잡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그대로 앉고 나서 바로 턴했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정고점대 부분까지 갑니다. 요때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요때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동향 보다 보니까 지금과 유사하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가 중요하지. 지금 처음 나올 때는 하다가 분명히 시장이 안정 갖추게 되면 다시 들어오긴 하는데 그 정도쯤 쪽에서 일단 그때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좀 타이트하게 해놓고 그 다음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 매크로가 바뀝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크로 지표가 바뀝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로 가면서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는 얘기는 일단은 시장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반영하면서 움직이겠죠. 근데 네. 금리 인하가 나왔었을 때는 미국은 달러가 일단 기조적으로 약세로 갑니다. 달러 약세로 가서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게 이제 지금 나오는 변화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금리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달러 약하다. 달러 약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달러는 생각보다 그냥 견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강달러. 강달러. 예. 그럴 때는 미국 시장이 강한 게 맞겠죠. 네. 사실 우리가 네. 수출 호황 이럴 때는 삼절 약달러일 때가 우리 신흥국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 환경이 펼쳐지는 때잖아요. 빙고.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간다. 저를 또 왜 두 번 죽이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간 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 기준에는 한 102.5인데 네. 102.5에서 이제 100대가 이탈하는 쪽으로 이제 슥 하고 나오기 시작한다. 저는 한국 시장이 더 셀 것 같습니다. 이런 EM 신흥 시장이 더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달러가 오면은 과거에 약달러였을 때의 그 상황들, 네. 과거 데이터 조금만 훑어보면,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이 더 우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를 했었을 때가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둘 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비중을 그렇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이쪽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한쪽에서 그런 변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동향들 매크로 계속 체크하면서 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오늘 추가로 한국도 뭐 시작하면서 바로 신용 압박 나오고 그러죠. 네. 오늘 내일까지 아마 좀 세지 않을까 싶어요. 신용 물량들. 네, 특히 오늘 갭은 그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보니까 뭐 9시, 10시, 2시인가요? 뭐 1시인가요? 이러면서 또 장중 신용 잔고 정리되는 거 거기다가 또 CFD 뭐 청산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번에 정말 피봤을 거예요. 레버리지 쓰신 분들. 그게 이제 가장 근데 살짝 반대로 말씀드리면 없으셨던 분들은 지금 쓸 때거든요.
아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예예예. 예예. 이 저기 뭐지? 네. 불조심하자. 나는 옛날서부터 그 얘기가 불장난을 하면서 불조심하자 하면 안 돼. 그냥 불조심하려면 불장난을 안 하면 돼. 아, 사랑의 불장난은 필요합니다, 대표님. 네. 에이구. 네. 아, 뿅망치를 하죠, 빨리.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 매물 압박이 나오면서 그 청산될 때쯤에는 장중에는 험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일단 1차적으로 저점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 너무 장중이나 시장 변화가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거기 또 쏠려가면서 막 그렇게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 맞춰놓고 난 여기 버티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보지 마세요, 시장을. 그러니까 도움이 안 지금 되는데. 모르겠어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늘 또 이런 개파랑 미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가족분들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네. 공포에 또 투매를 시초에 또 던질까봐 그게 좀 그렇죠. 걱정이 되긴 해.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되게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냥 저는 올조정 왔다 생각하고 그냥 차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인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다음 변화가 나왔을 때 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저는 지금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글로벌 자산 쪽에서도 변화가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또 파고가 지나갔어요. 다음 주도주가 뭘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도가 시장이 뭘 할 것이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는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근데 일단 낙폭 컸던 것들은 당연히 낙폭 컸기 때문에 반발매 들어온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 당연히 IT 반도체가 맞을 거고요. 근데 그때 이를 활용해서 혹시나 변동을 통해 변동성이 커졌을 때를 대비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올라오면서는 계속 순차적으로 줄어든 거 맞습니다. 줄여주시고 대응하는 거 맞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어떤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만큼 성과를 받아서 성과를 안고 거기다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는 요 섹터, 요게 주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를 지금 엄청 고민을 해봤었는데 일단은 바이오 같아요. 바이오. 예, 바이오 쪽이 그래서 헬스케어라고 표현을 하고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바이오가 주도다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종목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시총 상위 바이오, 이게 그나마 그치. 시장에서 인정한 것들이거든요. 그 자꾸 우리 그 잘 모르시는 분들 바이오 좋다 그러면은 자꾸 그 소형주, 중소형주 네. 가운데서 찾으시려고 하는데 하면 진짜 손가락 5손가락 네.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 중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면 제가 그래서 ETF 2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이오 ETF. 예. 그래서 뭐 코엑트나 타임폴리오 이런 쪽들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기 때에서도 여전히 짱짱한 실적을 이어간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상반기에 나왔던 섹터들이 하반기에도 크게 변화가 없이 나머지로 실적 확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거 봤었을 때 그렇게 주도가 된다면 뭐 조선이나 뭐 화장품이나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그 중에서 혹시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이나 특히 이제 게임도 들어가겠죠. 뭐 이런 쪽들의 변화가 들어올지. 근데 게임 쪽은 벌써 나 실적 좋으니까 날 좀 봐주세요 하고는 넥슨 게임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도적인 종목들이 나오고 그게 확인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다가 내가 생각한 거 시장이 맞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주도주 쪽에서 매매가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지금 조정기 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음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일단 이번 주 일정들 한번 잠깐 보시면서 동향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ISM 제조업 지수 이것도 안 좋게 시작한 게 한 3개월 됐어요. 50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미국에서. 예, 근데 이거 가지고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경기 침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물론 시장이 지금 하도 날카롭다 보니까 이제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입니다. 이거 오늘 발표하는데 이거에서 뭐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아마 지금 약간 위축됐다가 51대 정도까지 다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위안을 삼게 되면 위안을 삼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또 중국도 차이신 서비스 PMI가 장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또 한번 체크해보자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재팬 의사록 나올 거고,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거의 이제 인정받았었죠? 네. 지금 일단- 민주당 후보로 된 것 같던데. 네. 그럼 이제 러닝메이트가 나올 텐데 당연히 백인에서 나오겠죠. 네. 근데 후보도 6명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누가 될지는 뭐, 네, 아무튼 되기 시작해서 이제 세팅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선이 움직이는 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실적 발표 쪽 오늘도 나오는데 게임즈 쪽에서 NC소프트 발표될 거고, 팔런티어 이것도 얘기가 또 최근에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6일날 화요일 날은 일단 뭐 크게 변한 것보다 무역 수지 뭐 정도 체크를 하는데 요거 있습니다. 2024 플래시 메모리 서밋. 요게 플래시, 그러니까 낸드 쪽에서는 가장 최대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SSD 그 기업 저장 ESSD 쪽 많이 얘기 나올 거고, CXL에 대해서 세션이 갖춰지면서 요거 많이 나올 거다. 그러면 요게 또 네오셈, 엑셈 이 회사들 요거 네. 또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 역시나 할 얘기는 뻔합니다. 내년도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보니까 오늘 전력 최대 사용량이 오늘 점심이더라고요. 그러게 지금 예. 걱정이 이거 이거 셧다운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근데 어떡합니까? 더 죽겠는데. 그러게 이게 살아야죠. 또 역대 최대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서 다시 전력에 대한 또 집중 고민이 또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쪽은 계속 챙겨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AI가 붙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렸었는데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되고 있고, 신규 상장 종목이 내일 하나 들어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인데 생체 현미경 개발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뭐 바이오 쪽에 바이오 기자재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일단 좀 그냥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아모레퍼 화장품 쪽에 아모레퍼시픽 LNF 또 실적 발표하고요. 실적 뭐 그냥 여행업종은 아직 잘 모르겠고, 데브시스터스 이번에 게임 괜찮게 실적 반영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SMCI 이것도 최근에 관심 많았던 종목이죠.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캐터필러, 암젠, 바이오 쪽에서 하나, 또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소비자 신용지수 그냥 그렇고요. 그렇게 썩 중요한 지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쪽에서 하이브 실적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카카오 계열사들 실적 나오는데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정도들, GS 리테일, 유통주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유통주가 저희가 기대감이 많이 낮아요. 근데 유통주 동향을 보게 되면, 매출 증가율 보게 되면 이번 달에 7월 달에 계속 안 좋다가 이렇게 싹 고개를 듭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말고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이 고개를 싹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이 올라오게 되면 부의 효과 때문에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주 뭐 이런 것도 일단은 예, 금리 인하의 수혜도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쪽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밖에 휴젤 그리고 파마리서치 이런 회사들 또 실적 기대감 높은 쪽이죠. 그 밖에 펌텍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수요일 날은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되는 거 이거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중국의 또 무역 수지 발표되는데 한국의 옵션 만기일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변동성 또 다시 커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실적 발표하고 CJ 계열의 엔터사들 그리고 또 넷마블 실적 발표하고요. 원익 IPS, 고려아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CS 윈드도 뭐 요즘 폭력주. 예, 폭력주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제약 바이오 미국 쪽에서 일라이릴리 실적 발표한다. 이것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인데요. 중국의 CPI, PPI 발표가 됩니다. 저게 또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겠네. 경기 관련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경기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이게 AI가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거에 관련돼서 뭐 공동 개최하는데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실적 발표합니다. 여기 보셨으면 좋겠고, 휴원스 CJ 대한통운 이 정도 실적 발표하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